안녕하세요, 양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혀 피어싱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지금은 피어싱 한지 6주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도 받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게 받아놨는데, 그게 스토리가 없어지면 질문이 사라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질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많았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에 1일차부터 한 6일차까지 상태를 적어놨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앞에 영상을 조금 넣어놨을 텐데, 제가 몇 일차까지 뜨문뜨문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아마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일단 지금 피어싱의 상태는 아주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밑에 볼은 라블렛으로 바꾼 상태예요. 라블렛은 약간 이렇게 T자로 생긴 밑에가 판판한 그런 모양의 피어싱이고요. 일단 저는 뚫을 때 혀가 굉장히 짧고 얇은 편이어가지고, 짧은 건 상관없고 얇은 편이어서 좀 바 길이를 처음부터 짧은 걸로 뚫었어요. 원래 보통 뚫는 분들 보면은 한 19mm, 16mm 그 정도로 많이 뚫으시던데, 저는 13mm로 뚫고 지금은 12mm 길이로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 두께는 1.2mm로 뚫는 분들도 계시고 1.6mm로 뚫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1.2mm로 뚫었어요. 근데 1.6mm를 끼워본 적이 있었는데 아물고 나서, 근데 1.6mm나 2mm나 똑같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혀는 이런 연골 부분들보다 훨씬 잘 늘어나는 부위여서 문제없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적어놓은 게 핸드폰 메모장이 있어서 그거를 PDF로 노트북에 지금 옮겨놨거든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 그리고 저 오늘 카메라 사러 갑니다. 대박! 엄마가 30만원 보태준다고 하셔가지고 드디어 제가 사고 싶었던 유튜브용 카메라를 살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한번 혀 피어싱 제가 적어놨던 후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혀 피어싱 당일날 1일차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1일차에는 일부러 제가 늦게 뚫었어요. 혀 피어싱을 뚫고 나면은 밥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부러 한 6시쯤에 저녁을 배불리 먹고 늦게 뚫으러 갔어요. 제가 사전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갔는데 발음이 되게 많이 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침 삼키고 뱉는 것도 어렵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을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일단 피어스 언니한테 여쭤보니까 담배는 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자담배 리뷰하는 유튜버기 때문에 그 당시에 리뷰할 제품들도 한창 쌓여 있었고 해서, 일주일 동안 담배를 못 한다 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담배는 전자담배였지만 어쨌든 당일부터 그냥 바로 했고요. 그리고 술은 일주일 동안 참았습니다. 덧날까봐 무서워서 참았고, 발음이 어쨌든 많이 샌다고 했는데 발음은 생각보다 많이 세진 않더라고요. 그냥 리을 발음이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트 하는 발음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잘 되고, 시옷 발음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시옷 발음도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거의 정상적으로 발음이 돌아왔거든요. 아, 디귿 발음도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디귿 할 때 약간 발음이 샜는데, 이게 어쩔 때 발음이 안 되냐면 이 피어싱이 살짝 사선으로 누워 있어요.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 누워 있던 게 살짝 이렇게 세워지면서 탁 걸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발음이 살짝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 줄 정도로 크게 불편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침 삼키고 음료 마시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빨대 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빨대 쓰는 것보다 그냥 마시는 게 훨씬 편하긴 했지만 빨대를 못 쓰겠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게 혀 밑에 부분이 따끔거렸다고 적어놨네요. 아마 첫날에는 혀 위쪽에는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 혀 위쪽이 좀 따끔따끔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염제를 먹고 헥사메딘으로도 소독을 하면 좋다라고 했거든요. 헥사메딘은 이제 약간 약용 가그린? 교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피어싱 관련 카페에서 찾아본 다음에 그거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소염제랑. 그래서 소염제를 집에 와서 먹었는데 이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을 먼저 넣고 물을 마시는 스타일인데 약을 먼저 넣고 물을 마시려니까 혀로 이게 약을 뒤로 넘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 다음날부터는 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바로 알약을 넣고 그렇게 삼켰었어요. 하품을 시원하게 못했다고 써져 있네요. 아마도 하품할 때도 혀에 힘이 들어가서 그랬나 봐요. 뚫은 다음날 2일차는 12시에 깼는데 혀가 아릿아릿해서 그냥 다시 잠. 이게 최대한 혀를 안 움직이는 게 빨리 아물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더 자버렸어요. 그래서 한 3시쯤에 일어났었고 그냥 혀 계속 가만히 냅두면서 핸드폰만 보다가 한 6시쯤에 첫 끼를 먹었는데 첫 끼로 그날 단호박죽을 먹었어요. 단호박죽에도 약간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그 알갱이들을 씹으려면 이제 혀가 계속 치아 쪽으로 이렇게 음식물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걸 하면은 좀 혀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냥 삼키는 거는 별 문제 없이 삼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첫날부터 저는 침을 삼키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침을 뱉는 거는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헥사메딘이라는 약용가글로 이렇게 가글인을 했는데 그거를 30초인가 1분인가를 물고 있어야 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다 버티지 못하고 뱉고 그 다음날은 싫어서 안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좀 이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을 때는 혀를 이렇게 빼고 그 컵 안에다가 그냥 헥사메딘에 이렇게 담가놓고 그리고 혀를 담가놓고 한 30초 있다가 혀 끝에만 헹구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입 전체에 퍼지는 그 맛이 진짜 극혐이었어요. 양치를 할 때 혀를 어떻게 닦냐라는 질문이 꽤 많았는데 뚫어진 부위만 피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살살살 닦으면 문제없이 깨끗하게 닦이고요. 그 다음에 혀 클리너로도 한번 설태를 제거를 해줬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혀를 못 닦아서 찝찝했다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녁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스프만 하나 끓여서 먹으려 했는데 못 참고 군만두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가지고 요만한 군만두를 4등분 해가지고 씹어 먹었는데 그거 먹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혀를 움직이기가. 특히 혀에 있는 이 볼이 약간 바발이나 아니면 음식 알갱이처럼 인식이 되는지 자꾸 이것까지 이 끝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혀를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혀가 뻐근해지고 조금 뻐근한 느낌으로 아팠어요. 근데 저는 2일차부터 전체적으로 뻐근하긴 한데 익숙해졌었네요. 근데 혀 끝에가 뭔가 따가웠던 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느낌들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3일차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헥사메딘 맛 없어서 안함이라고 적어놨고요. 3일차부터 벌써 막 갖고 놀았어요. 이러면서 갖고 놀았는데 이렇게 갖고 놀아도 별로 느낌이 안 났대요. 그리고 저는 붓기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원래 혀가 얇아서 그런지 붓기가 심하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살짝 부었었던 것 같긴 하고 어떤 분들은 입안에 꽉 차게 붓는다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얼음이랑 얼음물을 많이 먹었고 저녁으로 제가 소보로 빵을 먹었는데 그때 많이 씹었거든요? 잘 씹어져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빵을. 그런데 문제는 4일차였어요. 4일차에 어땠냐면 아침에 침 뱉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그 전날에 빵을 너무 열심히 씹어대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마. 그래서 피가 나고 그날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던 날이었는데 만나서 뭘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혀도 막 땡땡 부어있었고 원래는 다른 분들 후기 보면 4일차부터 점점 가라앉는다 하는데 저는 전날 무리해서 그런지 4일차가 가장 붓기가 심했고 뚫은 이후 제일 아픈 느낌. 참치죽 먹었습니다. 본죽에서 참치죽 시킬 때 야채를 갈아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본죽에서 참치죽에 야채 갈아달라고 해서 드시면 아마 맛있을 거예요. 일어난 직후보다는 한두 시간 후에는 붓기가 좀 빠진 느낌. 그건 요즘도 그래요. 약간 일어났을 때 살짝 땡땡하게 땡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만 있으면 평소처럼 가라앉습니다. 고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면봉으로 고름을 좀 닦아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5일차 아침에 카스테라 먹었고 저녁에 햄버거 먹었고. 네, 엄마한테 아직 들키기 전이었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엄마가 전혀 모르셨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엄마랑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뚫은 당일날도 와서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발음만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엄마가 모르시더라고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알고 계시고요. 네, 저는 한 달 동안 안 들켰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킨 것도 제가 일상에서 들킨 게 아니라 제 채널에서 썸네일에 이러고 찍은 썸네일이 있었는데 그 썸네일을 엄마가 보셔가지고 들킨 거지, 그걸 안 올렸으면 들킬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을 거예요. 붓기도 많이 빠져서 발을 살짝 이렇게 치아로 눌러주면은 길이가 남아서 이제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아랫볼이 걸려서 발음이 어려운 듯 써놨는데 그때는 라블렛이 아니라 위에처럼 동그란 볼을 아래에도 달아놨어요. 그냥 요런 어딨지? 그냥 요런 보통 하는 피어싱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랫볼에 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혀를 움직이면서 말을 할 때마다 약간 아랫볼이 아랫니를 살짝씩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음할 때 탁탁 걸리는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라블렛으로 바꾸고 나서 그런 점이 훨씬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6일차에도 혀 아랫부분이 따끈했고 전체적인 붓기는 가라앉았었는데 이 가운데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눌린 자국처럼 남아있었어요. 가운데 주변만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7일차에는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땡기면 아주 살짝 찌릿함. 이렇게 땡기면은 혀 끝에가 일자로 이렇게 찌릿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밥 잘 먹는데 쌀을 먹으면 쌀이랑 볼이랑 구분이 안 돼서 쌀을 먹는 건 아직 좀 불편했었고, 그리고 중앙에 붓기는 살짝 더 남아있었고 고름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까지 7일차까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러분이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많이 아픈가요? 얼마나 아픈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통의 정도는 솔직히 저는 일단 특수 부위 피어싱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너컨트랑 아웃컨트가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혀 피어싱은 그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고, 또 제가 찾아본 후기들은 다 별로 안 아프다고, 느낌도 안 났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아프다는데 나는 사람들 아프다는 것도 안 아픈 때가 더 많았는데 뭐 안 아프겠지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아마 뚫을 때 그 집게로 찝는 힘이 강해서 그 집게로 찝는 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 같고, 저는 그냥 혀 씹는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실수로 혀 씹는 정도? 너무 안 아플 거라 생각하고 가서 무방비 상태여서 그런지 조금 생각보다는 아프게 느껴졌었습니다. 보통 뚫으신 분들은 이제 뚫을 땐 하나도 안 아픈데 일주일 동안 완전 고통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았고 좀 불편하다 정도여가지고 참을만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주일 되기 전에 금방 아문 느낌이 들어갔고 괜찮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아물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뚫으시는 이런 부위들을 예를 들자면 이걸 이렇게 막 당겨도 한 개도 안 아프잖아요. 뚫은 지 좀 되면, 아물면. 그것처럼 혀도 이렇게 막 당기고 놀아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먹을 때 안 불편하냐, 먹을 때 면 같은 게 막 걸리지 않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면을 먹으면서 걸린다는 느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음식을 섭취할 때의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 피어싱을 뚫을 때 이게 이렇게 바가 일자로 뚫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밑에 설소대를 피해서 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뚫려야 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피어싱 자체도 밑에 볼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뚫더라고요. 아마 이 뒤에 밑에 볼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밑에 볼도 같이 깊숙이 들어가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나 뚫고 나신 분들이 사선으로 뚫린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사선으로 뚫린 건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혀 짧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뚫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혀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살짝 앞으로 뚫어달라고 했어요. 너무 앞은 아니되 조금 혀 짧은 편이기도 하고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쯤에 뚫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앞쪽으로 뚫었고, 그 다음에 뚫고 나면 약간 파인 자국이 남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빼놓고 좀만 있으면 금방 없어지는 자국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의 혀 피어싱 후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히피펌 후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